반갑습니다. 12주차 수업입니다. 이제 막바지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오늘은 교재 챕터 17, 치매 노인을 위한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 수업은 교재 내용을 읽어드리는 수준으로 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의학적인 내용과 사례관리적인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레크리에이션 관련 프로그램의 현 주소와 실제 제가 했던 연구였지만 그 놀이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그 2교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2교시를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 노인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신체적인 이해, 정신적인 이해, 정서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가 있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치료 레크리에이션과 치매 노인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노인에게 치매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을 강화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근 15년 정도 노인의 여가 프로그램을 연구해 본 결과로는 치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직은 없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미한 치매라도 시작이 됐다고 하면 매우 안타깝지만 회복이 힘들다,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예방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번 치매 노인의 여가에 대한 이해, 반가로 1번 치매 노인에 대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치매는 라틴어 디멘트에서 유래되었으며 원뜻을 그대로 보자면 마음에서 이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에서 이탈된 상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정신의 통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치매는 기억장애 외에도 말을 잃어버리는 실어증, 행동을 잃어버리는 실행증,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인증 등 실행 기능의 손상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인지결손을 발생시키는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손실으로부터 언어 및 신체적 기능을 손실하는 질환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치매는 뇌가 기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기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 기능과 고등정신 기능을 감퇴시키는 복합적인 임상 증후군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빠르면 이른 나이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치매라고 하면 되게 노인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치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특히 그 지속적인 과음으로 인한 건망증이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여튼 치매의 원인 질환은 다양한 원인 질환으로 인하여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노인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그럼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타 다른 치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오늘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병명을 들으면 벌써 독일어라는 생각이 들죠. 알츠하이머병은 1907년 독일의 신경과 의사 알로이 알츠하이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정신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전에 발병되는 알츠하이머병과 60 이후에 발병하는 노인성 치매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들을 합쳐서 넓은 의미로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서서히 시작하여 진행하는 뇌신경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질병으로서 노인성 치매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알츠하이머 치매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전체 치매 중 약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통 기억 능력의 손상이 초기에 나타나고 진행되면서 실어증, 실행증, 실인증 등의 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증상은 대략 이렇습니다. 돈 계산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등의 수행 능력의 장애는 비교적 초기에 일어나며 때로는 초조, 불안감 등의 정서적인 변화와 성격 변화도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망상이나 환각 등의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등의 운동 기능의 장애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매우 난폭한 증상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죠. 근경력 발작과 간질 발작 증상이 치매 말기에 일어나기도 하죠. 85세 이상에서 주로 발병이 잘 되는데요. 65세를 기준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65세 정도라 하더라도 즉 오염인자는 나이, 여성, 두부 해상, 치매의 가족력, 낮은 교육 수준 등이며 반대로 치매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높은 교육 수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의 사용, 에스트로겐 대체요법 등이 있습니다. 아직 치매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치매를 치료할 수 있다는 어떤 약이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혈관성 치매를 보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반복되는 뇌졸중으로 뇌의 여러 부위에 경색이 생겨 뇌 조직이 손상되면서 인지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치매입니다. 경색은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혀 뇌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뇌 조직의 일부가 손상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뇌의 한 부위가 경색되면 일시적으로 행동장애를 보이지만 꼭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보상하게 되므로 대신해 줌으로써 그 증상은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색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뇌의 보상 기능이 중지되고 그때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략 발병률은 34%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급작스럽게 발생이 됩니다. 뇌졸중일 경우 큰 동맥보다는 미세동맥 폐색이 더욱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성 고혈압입니다. 증상 초기에는 두통, 현기증, 쇠약, 피로 등의 가벼운 신체적 증상을 보이나 이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서서히 기억력이 상실되면서 인지 기능이 약화되어 말기 단계에 이르면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거의 유사한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 혼란 상태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은 알츠하이머병의 경우보다 훨씬 더 발견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은 비교적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비교적 그런 편입니다. 수월한 편입니다. 이외에도 알코올성 치매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치매에 대한 설명은 여기쯤에서 접고요. 치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이윤노가 제시한 치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 제공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전하고 보호적인 환경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기관의 안전성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돼야지만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역할 개발을 보면 만성적인 치매 노인들은 서서히 자신의 역할을 잃어간다. 주간 프로그램은 고립감을 줄이고 동료들과 사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환자들은 프로그램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개발하게 된다. 새로운 역할과 함께 자신이 사람들에게 수용됨을 이해하게 되며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발하게 된다입니다. 노인 치매에 관련한 치료 레크레이션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치료를 보면 치매 노인의 치료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노인이 남아있는 기능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기능 약화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노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줄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운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도 치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증상의 완화와 유지, 관리 정도가 전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여튼 그 정도의 목적이라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야겠지요.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가로 2번, 치매 노인의 여가에 대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치매가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즐겼던 다양한 여가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것과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거의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거를 주변인이 관찰할 때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본인은 사실 그 자체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인해 활동 참여율은 낮게 되며 이는 지루함과 소외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수동적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조차도 본인이 모르죠. 자, 그럼 치매 노인을 위한 여가 활동에 대한 조언입니다. 내용 중에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 내용은 파워포인트에서 제외했고요. 읽어만 보겠습니다. 여가 활동의 중요성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즐기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다음, 여가 활동은 환자의 수준에 맞추어야 하고 과거의 관심이나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여가 활동은 어른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가 활동은 환자의 과거 직업을 추억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역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음, 여가 활동은 오감을 자극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감을 활용할 수 있고 자극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철학적인 내용 같지만 원래 여가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음, 여가 활동은 환자에게 남아있는 육체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빙고, 맞습니다. 다음, 여가 활동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 이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가 활동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이 가장 좋다. 비교적 그렇다면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가 활동은 당신이 좋다고 생각한 활동이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가끔 생깁니다. 이것도 자료에서 삭제를 했는데요. 애초에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면 사정할 때 이미 제외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정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겠죠. 그렇게 했음에도 재미가 없을 경우도 있다. 여튼 그 내용도 제외는 했습니다. 다음, 개별적인 간호도 하나의 여가 활동이다. 그렇습니다. 사색도 좋은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가 활동은 짧아도 좋다. 짧아도 된다. 오히려 너무 긴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치매 노인에게는요. 여기서 긴 것과 지속적인 것은 다릅니다. 치매 노인에게 프로그램은 지속적이어야 하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결코 길면 오히려 더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여가 활동은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겁니다. 다음, 여가 활동을 통해 종교적이거나 정신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도 삭제했습니다. 여가 활동은 그냥 여가 활동일 뿐 그 속에서 종교적인 색을 굳이 입혀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2번, 치매 노인을 위한 치료 레크레이션 전략을 보겠습니다. 치매 노인을 위한 치료 레크레이션은 노인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치매 노인이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제약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제약을 가져오고 있는 결과적으로 수동적 또는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는 치매 노인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교재에 나와 있는 치료 레크레이션 사정의 사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재의 내용을 고스란히 읽어드리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은 SC 공공 종합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노인 공공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클라이언트 특성을 고려하여 사정은 해당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기능과 여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관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지역사회 특성 및 활용 가능한 자원,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 여부 등 환경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사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는 알츠하이머 치매노인과 혈관성 치매노인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였으며 알츠하이머 치매노인 수가 혈관성 치매노인보다 많았다. 대체로 70세 이상의 고령이었다. 대체로 신체 기능은 가능하였으며 주로 의자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움직임이 적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신체 기능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였다. 공공종합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는 SC에 위치하고 있다. 많은 아파트와 학교, 잘 정비된 인접도로 주변 환경을 이루고 있었다. 공공종합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는 치매노인과 뇌졸중 노인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보조요원이 함께 팀을 이루어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었다. 프로그램실은 매우 넓고 조명은 밝았으며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는 기관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간보호센터 직원은 본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다. 친절하면서도 협조적이었고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와 정보 교환에 적극적이었다. 여기까지가 사정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기획을 보겠습니다. 기획은 치매노인의 신체 능력, 특히 근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기관의 요청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영역은 기능적 개입으로 설정하였다. 소근육과 대근육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 구성되었다. 또한 신체 활동은 개인 외적, 개인 간, 집합적, 일반적, 집단 간 상호작용 유형을 반영한 활동을 배정하여 성원 간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치료 레크레이션의 실행을 보겠습니다.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개입 형태는 소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회기는 장기 개입 방식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매주 1회 60분씩 총 40실외기를 운영하였다. 매 회기 운영은 도입, 본단계, 마무리 단계로 구성하였다. 도입 단계에서 매 회기 목표를 제시하였고 스트레칭, 제자리 걷기 활동을 통해 본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목표 설치를 위해 본활동은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정된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활동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흥미 유발과 집단 역동성을 생성하기 위해 게임 기술을 활용하였다. 활동을 하기 전 지도자는 활동 방법에 대해 시범을 보이고 몇 차례 연습을 하여 클라이언트가 활동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활동에 대한 흥미를 가져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규칙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열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였다. 활동은 주로 앉아서 하는 활동과 서서 움직이며 하는 활동이 병행되었다. 서서 움직이며 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도자 및 기관 요원이 늘 클라이언트 곁에서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켰고 안전에 유의하였다. 분위기는 즐거우면서도 자유롭게 조성되었다. 성원들의 참여와 작은 성과에도 칭찬을 비롯한 긍정적 지원을 하여 성원들이 다른 성취감과 만족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기를 마무리할 때에는 회기 목표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회기 활동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분은 사정과 기획, 실행과 관련한 내용의 글을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구나라는 정도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재 회기 분석지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2주차 1교시 교재 이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2교시 노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는 치매 예방 재활놀이 관련한 이론 영상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지 프로그램의 실체를 강의하게 될 전남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력을 보셨겠지만 저는 서울에서 이벤트 레크리에이션 기획사를 한 27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2005년도부터 이제 기업체 연수교육이나 체육대회 야유회 이런 것들을 하다가
2005년도부터 제가 그 노인분들 치매 예방 프로그램 관련해서 연구를 별도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1년도에 실질적으로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해놨는데 거기에 이론적 배경을 좀 더 더하고 싶어서 2010년도에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노인을 전공하게 됐고, 최근에 2016년도에는 그 제가 그동안 개발하고 연구했던 그 인지 프로그램 관련해서 논문을 최종적으로 쓰기 위해서 또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고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1993년도부터 기업체 연수교육이나 야유회 체육대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노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학부 때부터 사회복지를 공부했던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봉사활동까지 포함을 해서 한 횟수를 따져 보니까 한 3,000여 회 정도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총 4강을 강의하게 되는데요. 이 전체 제목을 노인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정했던 이유는 노인 인지 개발이나 발달로 정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그 4강의 제목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여기 보신 대로 노인 인지 프로그램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학술 현장입니다. 실제 노인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 발표된 학술 논문에는 어떤 식으로 인지 프로그램의 실체가 드러나 있는지를 먼저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강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인지 프로그램의 실체로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실천 현장을 보고자 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노인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강도 역시 실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강은 그 노인 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도력 개발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노인 인지 프로그램의 규칙을 알고 그 지도하는 정도만 알아서는 실제 진행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도하는 지도력 개발을 알아야 재미있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노인 인지 프로그램의 지도력 개발로 3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강은 제가 개발했던 노인 인지 프로그램 치매 예방 재활놀이를 4강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강 첫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지란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면 뇌를 이용해 정보를 분별하고 기억과 사고 과정을 통해 판단,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사고나 생각, 지각, 적응, 계산뿐만 아니라 진압력, 기억력, 판단력, 운동 통제 능력, 결정 능력, 주의력, 실행 가능, 학습 능력, 추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를 요약하자면 상황에 대한 분석을 스스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란 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지금의 현재 상황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지입니다. 그런데 이 인지란 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신경질환의 문제까지 발생이 되면 인지 기능은 더욱더 저하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노인 인지 프로그램이 실제로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지 프로그램은 우리가 노인분들이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약간의 경제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지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해왔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노인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말이나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40년, 50년 전에 배웠던 가벼운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삐그덕, 찌그덕, 뭐 보글보글, 지글지글 매우 오래된 뭐 손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가벼운 동작조차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인지 프로그램인데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만이 인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1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 제목은 노인 인지 발달은 이라고 물음표가 되어 있고 노인 여가 프로그램은 인지 발달, 향상이란 긍정적인 결과를 양산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논문은 이렇게 38편의 논문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의 인지 향상 프로그램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 레크리에이션,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 노인 놀이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노인 레크리에이션은 11편의 논문을 봤는데 11편의 논문 중에서 양적 연구가 11편 모두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은 양적 연구 10편, 질적 연구 1편, 그다음에 병행 연구 2편. 이 병행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한 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놀이 치료는 13편이 양적 연구, 그 다음에 한 편이 질적 연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기 전에 이 내용만 보더라도 노인 레크리에이션과 노인 놀이 치료, 노인 레크리에이션과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 노인 놀이 치료의 대상들을 이 정상, 쇠약, 우울증, 치매 요 내용만 보더라도 실제 어떤 대상들이 그 영역의 대상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그러면 노인 레크리에이션에 보면은 정상적인 노인이 9편, 그 다음에 쇠약한 노인이 2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은 정상적인 노인이 2편, 쇠약한 노인이 2편, 우울증 1편, 8편이 치매 노인입니다. 그러면 노인 레크리에이션에 비해서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은 비교적 쇠약한 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놀이 치료는 정상적인 노인 6편과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7편, 반반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의 노인 레크리에이션과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한 반반 정도에 걸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론적 배경에 들어가 보면 노인 놀이 치료도 사실은 심신이 저하된 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술 현장에서 연구된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연구자의 입장과 지도자의 입장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연구 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노인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 프로그램의 결과가 좋고 나쁘냐만 보고자 했을 때 통계를 사용했는데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입장에서는 그분들 자체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양적 연구만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참여한 노인들이 실제 재미있었냐, 재미가 없었냐, 능동적으로 참여했느냐, 수동적으로 참여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 연구 방법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새 영역의 연구 기간을 보겠습니다. 노인 레크리에이션을 보면 가장 짧았던 연구 시간이 1440분, 그 다음에 가장 길었던 시간이 6480분,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은 1440분을 어떻게 했느냐, 주 8주, 주 3회, 총 24회, 회당 60분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기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보겠습니다.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에는 주 8회, 8주, 주 1회, 총 8회, 회당 60분 해서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480분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가장 길었던 시간은 960분을 연구했습니다. 일단은 노인 레크리에이션에 비해서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연구 시간이 매우 짧죠.
여기에서도 저와 같은 전문가, 그러니까 지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노인 치료 레크레이션에서 연구 시간이 짧다라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일 겁니다. 그건 또 이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인 놀이 치료를 보겠습니다. 노인 놀이 치료는 가장 짧은 시간이 720분, 그 다음에 가장 길었던 시간이 1280분. 노인 레크레이션과 노인 치료 레크레이션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역시 노인 레크레이션보다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이거는 노인 치료 레크레이션처럼 노인 놀이 치료에도 실제 활용되는 프로그램이 약간은 빈약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강 노인 인지 프로그램의 실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현장에서 실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용을 근거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인 인지 프로그램의 활동 영역의 정의입니다. 노인 레크레이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심신의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으로는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노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심신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여가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상실로 인해 파생될 문제를 완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글귀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심신의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노화로 인해 심신의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심신의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기 때문에 이분들은 심신의 기능이 일반인들보다는 저하가 됐지만 아직은 저하가 되지 않았다. 노인분들 중에서는 가장 건강한 노인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회적으로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을 돕는다. 그런 것들이 실제 노인 레크리에이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노인분들은 실제 못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면 관계 형성과 외로움 때문에 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레크리에이션은 그러한 그 관계 형성이나 소외감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제 그룹형으로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제대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원을 만들어서 그룹 형태로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팀을 만들어 팀 내에서는 어떠한 직책이 있고 그룹별 대항 형태의 프로그램들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첫 번째 형태이고 두 번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극장식 형태라고 해서 대상 전체가 앞에를 보고 있으며 앞에는 진행자가 있는 형태. 이러한 형태, 이 두 형태가 노인 레크리에이션의 일반적인 그 진행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심신의 기능이 쇠약한 노인이나 경미한 치매가 진행돼 정상적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 경험을 통해 심신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질병의 유지와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노인에 맞는 여가 생활 양식을 개발, 유지, 표현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딱 봐도 심신이 저하된 노인이란 걸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있는 형태거든요. 1대1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저하된 노인으로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식사할 때 말고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형태의 노인입니다. 이 두 형태의 형태가 주로 이제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지도 형태인데 이분들은 제가 노인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문을 살짝 보시면 노화로 인해 이미 심신의 기능이 저하된 노인분들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노인분들. 결국에는
정상적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좀 전에 봤던 노인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적 요소들을 이분들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축소 단순화시켜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노인 레크리에이션의 그 대상들이 주로 활용되는 기능적 요소들을 단순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분들의 심신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질병의 유지와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치료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놀이 치료입니다. 놀이 치료를 한번 읽어보면 심신의 저하나 결함을 회복함으로써 최소한의 능력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고 이로부터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활동이다. 좀 애매한 좀 부분이 있는데 심신의 저하나 결함을 회복함으로써 그러니까 노인 놀이 치료도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처럼 심신의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맞습니다. 최소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노인 놀이치료와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목적적인 의미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노인 놀이치료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노인 놀이치료는 이 조그만 소품들을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어떤 소품이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소품을 지도자가 준비를 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실제 노인분들과 같이 만들어서 만든 걸 가지고 활용하기도 한다는 거가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놀이치료 요 세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인 레크리에이션, 노인 치료 레크리에이션, 노인 놀이치료 요 세 가지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강 노인 인지 프로그램 진행, 지도력 개발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는 노인은 다 잃어버리시고 일단은 기본적인 여가 지도력 개발을 먼저 다 들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노인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게임이나 율동, 놀이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거보다는 대중들을 어떻게 재미있게 내 손아귀에 집어넣고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이게 실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리스마를 갖자. 저기 제일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분이 최근에 영화도 나왔습니다. 체게바라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누굴까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링컨.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 지도자는 요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가 지도자들. 첫 번째 체게바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저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냐를 냉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틀러인데 이거는 밀어붙이형입니다. 밀어붙이기. 대상들의 의견도 물론 존중은 하지만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형태의 지도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형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형태의 지도자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섞여 있는 형태로 주로 이제 지도를 합니다. 저도 특별하게 매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밀어붙일 때도 있고 때로는 민주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요 세 가지를 골고루 섞어가면서 자기만에 맞는 지도법을 개발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런 지도력 개발 같은 영상들은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영역이고 대부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고 재미있게 진행도 하고 유머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체계적인 것들을 배운 상태에서 오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뭐 읽어보면 남자 지도자는 미남보다는 수수한 얼굴이 좋다. 이거는 약간은 그 대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동건 같이 생긴 사람보다는 이러한 사람이 낫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말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희들 말로는 막걸리라는 표현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교육에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장동건 같은 사람이 지도자이고 대상이 여성일 경우에는 여자들은 좋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대상들 중에서 남자들이 섞여 있으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생긴 사람이 지도를 하려고 할 때 잘 안 따라 하거나 좀 그 바깥으로 돌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진행하게 되면 여성들이 봐도 재미있게 생겼다라는 느낌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봤을 때도 뭐 비교적 나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자세, 최소한 바깥으로 돌려고 하는 자세는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남자는 미남보다는 이렇게 수수한 얼굴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너무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잘생긴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들의 수준에 맞는 재미있는 유머나 와이담 정도를 풀어주면 대상들이 저 사람도 나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서 대상들을 내가 휘어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의 그 개념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여자 지도자는 얼굴에 매력 포인트를 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미지가 김태희다 보니까 많은 그 여성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최소한 의기소침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내가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진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어떤 특별한 포인트를, 매력 포인트를 이제 뭐 화장을 한다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남자보다는 여자 지도자는 잘생긴 얼굴이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에는 여자 지도자는 얼굴이 이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쁠수록 좋습니다가 맞았는데, 요즘에는 예쁘다는 표현이 약간 좀 성적인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여자 지도자는 얼굴에 매력 포인트를 주자, 뭐 화장을 하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부드러운 얼굴을 갖도록 노력하자. 아무래도 대상들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딱딱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대상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잘 따라할 수가 없겠죠. 항상 이렇게 눈가에 미소가 있다라든지, 그저께 부모님이 잘못된 뭐 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도자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즐거움을 주거나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무대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야지만 합니다. 근데 본인이 부드러운 얼굴을 도저히 연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은 뭐 양손을 사용해서 입꼬리를 위로 올리는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계속해서 웃는 연습을 한다라든지, 잔 웃음을 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얼굴 주변에 이렇게 잔 미소들, 그러니까 잔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또 아름다운 미소로 변할 수가 있고, 그 모습 자체가 또 부드러운 얼굴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상자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이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제일 뒤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뭔가 다른 짓을 하려고 해도 선생님이 앞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 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대상들하고의 거리는 실내일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적에 내 통제권 안에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선인가,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앞에 있는 거리까지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은 제 기준으로는 5m 정도, 3m에서 5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해서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제일 앞에 있는 대상들은 긴장을 합니다. 어떤 뭐 여가 프로그램 시간인데
그 앞에 있는 진행자로 인해서 앞에 있는 대상들이 긴장감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하기 싫은 프로그램이 없죠.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되 뒷사람을 어느 정도 내가 커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대상자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다. 침 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 4강 건강한 노인의 치매 예방 인지 프로그램의 실제, 그래서 치매 예방 재활놀이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매 예방 재활놀이는 제가 개발한 놀이이기도 하고 박사 학위 논문에 나와 있는 놀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는 못 가르쳐 드리고요. 한 2가지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지도자 양성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 그룹을 만들어서 저랑 똑같이 점수도 어느 정도 획득했는지도 확인해 가면서 팀별로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냥 보면서 설명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들으신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만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 프로그램을 배운 다음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치매 예방 재활놀이를 설명하기 전에 왜 재활이냐라는 말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이란 말을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재활, 인지재활, 신체재활, 수용재활, 하여튼 재활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저도 논문을 쓸 때 이 재활이란 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지도 교수하고도 약간의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장애인을 전공했던 지도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재활이란 용어를 마음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논문의 제목에는 재활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놀이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재활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활이란 건 뭐냐면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천적, 후천적 장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애라는 말은 재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재활이란 말은 장애인한테만 해당되어지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인한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겠다, 신체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원론적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한테 프로그램 제공하는 걸로 오인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노인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다 장애인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근거 없이 노인 프로그램에 재활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되면 노인은 노화를 장애로 인식하게 돼 노인이 된다는 것은 장애가 된다는 것이라고 나와 있듯이 이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산업안전재활, 사회학, 스포츠의학, 간호학, 영양학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운동, 어깨, 언어, 인지, 성재활처럼 특정 재활을 지칭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왼쪽 어깨가 다쳤다든지 아킬레스건이 잘못됐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재활 프로그램을 받잖아요. 그럴 때도 재활하러 간다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쳤던 사람들한테 장애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정 부위를 지칭해서 할 때는 재활이란 말을 활용하고도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치매 예방 재활놀이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러니까 노인 놀이 치료에서 활용됐던 기능적 요소처럼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는 장애가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로 인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한 노인의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과 사회성 향상으로 치매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과 사회적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치매 예방 재활
놀이를 정의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장애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지만 앞으로 장애가 예상될 수가 있다. 노화가 되면은 넘어져서라도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활이란 말을 활용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은 이분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근데 이분들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특정 부분을 다치게 돼서 재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과 실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목은 회상놀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데이케어 센터에서 노인분들끼리도 한 적이 있었고 노인분들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그 형태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치매 예방 재활 놀이는 혼자 하는 놀이는 없습니다. 혼자 하는 놀이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한다는 거는 혼자 삶을 산다는 게 외로워서 노인분들끼리 서로 관계 형성도 하고 친해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놀이 자체를 혼자 하게끔 한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명 이상 함께 하는데 이 회상 놀이의 경우는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지껏 그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고 봤고 뭐 먹어봤거나 만졌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나물, 채소, 생선, 국, 꽃, 도시락 반찬, 옷 관련한 생활용품, 김치 종류 이렇게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9개의 그 문제라면 문제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어봤던 과일들, 나물은 밑반찬으로 많이 알려진 나물. 그런데 여기 나물 중에서는 콩나물은 없습니다. 콩나물은 그 나물 자체의 이름이 콩나물이기 때문에 콩나물은 제외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노인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소 가게에 가면 있는 것들. 이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거가 우리가 야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야채라는 말 일본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채소라는 말로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선, 서민들이 주로 많이 먹어봤던 생선들, 국 종류, 우리가 많이 먹었던 국 종류,